논란이 되어 온 울진의 군부대 해안 철책에 대해 국방부가 내년에 국비로 철거하겠다고 밝혀 울진군 해안 관광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사 갈등을 빚어온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오늘부터 파업을 중단했지만 법정 투쟁과 함께 노사 분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스텍과 포스리 평화포럼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포스코 그룹이 남북 경협의 최대 실수요자가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달 초 울진의 군 해안 경계철책의 문제점을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국방부가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내년에 국비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울진군은 해안 관광 개발에 걸림돌이 제거됐다며 계획했던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에서 강원도를 제외한 후방 지역 가운데 군 해양 경계 철책이 남아있는 곳은 울진이 유일합니다. 울진군이 빼어난 해안 절경을 이용해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철책 철거와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로 번번이 좌절돼 왔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울진 지역의 경우 전체 13.1km의 철책 가운데 강원도 삼척과 인접한 6km를 제외하고 7.1km를 내년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철거와 이에 따른 감시장비 보강 비용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을 부담해온 것과는 달리 전액 국비로 충당한다는 방침입니다. 철책 철거하고 감시장비 보강까지는 저희가 하는 걸로. 국방부가? 네네. 그렇게 심의가 나기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철책 철거 비용 부담 문제로 관광 개발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울진군은 돌파구를 찾았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에 50%의 부담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없고 100% 국방비로서 하게 된 데서 더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울진군은 철책 철거 예정지인 죽변항에서 후정해수욕장까지 2.4km 구간에 190억 원을 투입해 해안을 감상하며 철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순환 철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철거 대상에서 제외된 북면 지역 철책에 대해서는 삼척시 등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당초 계획했던 안보 탐방로 조성 사업은 노선을 변경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시가 7월 말 불볕더위 기간에 열리는 불빛축제 시기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시민 9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개최 시기 변경에 찬성했다며 다만 10월에는 서울과 부산이 불꽃축제를 열고 있어 고심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시민 대토론회와 의회 보고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에는 개최 시기를 결정해야 축제 준비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린 포스텍과 포스코 경영연구원 평화포럼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포스코 그룹이 최대 실수요자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 관심을 모았습니다. 최 회장은 대북제재 해제와 북한 개방 등 북한 내외부의 장기적인 투자 여건이 보장되면 평화포럼이 남북관계의 이해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럼에 참가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현 교수는 북한을 경제협력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비핵화에 따라 북한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약속하는 로드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포스텍 평화연구소가 주관하는 평화포럼은 남북교류와 경제협력,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파업이 오늘 0시부로 해제됐습니다. 노조는 파업을 철회했지만 법정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회사는 파업 지역에 대해 택배 접수를 금지하는 조치를 여전히 유지해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배 기사들이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 교섭에 나서라며 벌인 파업이 일주일여 만에 끝났습니다. 파업이 진행되면서 경찰과의 충돌 상황도 빚어졌고 사람 다친다고요. 살살 하세요. 회사는 경주 등 파업 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택배 접수를 금지해 불법 직장 폐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파업은 끝났지만 사측의 택배 접수 금지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택배 물류센터는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터로 출근한 택배 기사들은 회사의 택배 접수 금지 조치를 비판하면서 기존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택배 접수가 금지돼 택배 기사들의 일감이 이전의 20-3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며 이는 파업에 대한 보복성 해고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복귀는 이제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배송할 수 있는 물량들이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최우선적으로 회사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를 함으로써 우리들의 이제 총파업 복귀 선언에 맞는 행동을 취해야 될. 택배 노조는 파업은 철회하지만 회사를 단체 교섭장으로 이끌기 위해 법정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CJ 대한통운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교섭을 하자는 입장인데 계속적으로 대화의 자리에 나오지 않음으로 해서 단체 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도 저희가 법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택배 기사가 개인 사업자인지 노동자인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정부는 여러 차례 택배 기사는 노동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택배 노조는 지난해 11월 정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받았고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택배 노조는 적법하다며 사측의 단체 교섭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택배 기사들의 사용자는 본사가 아닌 택배 대리점주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파업은 끝났지만 배송 현장에서의 갈등은 여전한 데다 양측 모두 법정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품입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노리던 강석호 의원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양과 영덕, 봉화, 울진을 지역구로 한 비박계 강 의원은 김학용 의원과 보수 대통합과 대여 투쟁 등을 위해 단일화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비박계 중진 강 의원이 출마하지 않으면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은 김학용과 나경원 의원 2파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오후 2시 52분쯤 울진군 북동쪽 44km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37.32도, 동경 129.69도, 지진 발생 깊이는 17km라고 밝혔고 대부분의 사람이 진동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지진으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주 금관총과 천마총 등의 금관에서 장식용 고곡들이 많이 수습됐지만 정작 이 옥들이 어디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옥 원석 산지 8곳이 확인돼 국내에서 조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금관총에서 발굴된 금관입니다. 금빛 관 곳곳에 푸른빛이 도는 고곡들이 주렁주렁 달려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천마총에서도 흰색이 나는 고곡들이 금관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용된 옥들이 어디서 났는지 지금껏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 학자들이 일본의 옥 광산이 있는 만큼 일본산일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위덕대 박홍국 박물관장은 고곡 등이 나는 원석 산지 8곳을 확인했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서산의 천하석과 포항의 벽옥, 원주의 칼세도니는 고고학계에 처음으로 보고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의 한 해안가에서는 푸른 벽옥과 붉은 황벽옥, 그리고 흰 만호 등 세 종류의 옥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벽옥이 나는 걸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일본에서 수입됐을 것이란 기존 학설을 뒤집을 수 있는 연구로 평가합니다. 당연히 우리 자체 내에서 이런 옥류를 채취해서 만들었다 하는 그런 것을 밝힌 정말 아주 대단한 연구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고분에서 출토된 옥과 산지 원석과의 성분 분석도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분에서 출토된 옥과의 상호 비교를 통하면 그 특성에 따라서 동일한 특성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산지일 가능성과 아닐 가능성을 어느 정도 관심받겼던 옥 원산지에 대한 규명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유물에만 국한된 연구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상북도가 당초 예산에서 1,425억 원 증액한 올해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해 경상북도 의회가 한 건 1억 9천여만 원을 삭감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949억 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는 지난 태풍 피해를 빨리 복구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번 정리추경 예산 심사를 마쳤으며 내년 예산안 심사는 다음 달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의결합니다. 영덕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도 군의원 의정비 가운데 월정 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올리고 이후 3년간은 동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정 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포함한 영덕군 의원 의정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3,320만 7천 원으로 올해보다 50만 7천 원 오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경상북도 의회가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채택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특정 정당 일색 구도에 균열이 생기면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가 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철회하고 원전 해체 연구소를 경북에 설립할 것과 피해 대책을 세우라는 내용입니다.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하기 위해 이 같은 제안 설명을 하자마자 반대 의견이 나옵니다. 도민 안전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이제는 이 도민들도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주 출신 박승직 도의원은 탈원전 거부 반응이 심하다며 지역 민심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훨씬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훨씬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찬반 의견을 듣고 의장이 의결 절차에 들어가려 하자 이번에는 제지 의견이 나옵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반대하는 도의원도 많다는 겁니다. 결의안 발의자가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으로 되어 있어서 본의원은 너무 황당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다시 찬성 토론이 가세합니다. 울진 주민들은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8시 9시 되면 동네가 완전히 아주 암흑색으로 변하는 지경입니다. 이전 도의회였으면 일사천리로 가결됐을 결의안은 표결 곡절 끝에 찬성 33, 반대 7, 기권 4명으로 가결돼 채택됐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포항 MBC와 3.1가족은 제23회 3.1 문화대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 1건, 본상 4건 등 모두 8개 부문에 개인 및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심사 결과 대상은 40년 가까이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헌신해온 김나윤 한국청소년 그룹홈 협의회 이사가, 본상에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포항시 지구협의회와 역사가 조철재 씨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3.1 문화대상 시상식은 다음 달 13일 오후 6시 50분 포항 MBC 공개홀에서 열립니다. 경주 시내버스 대책위원회는 시내버스 보조금 의혹 해소를 위해 다음 주까지 시민 서명을 받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 경주역 등 시내 지역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시민 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9월 경주시의회가 시내버스 보조금 의혹을 제기한 이후 시민단체는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과 범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비롯해 관련 조례 개정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먼지의 양이 적었지만 곳곳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이 예상되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공기의 질이 조금은 나아졌지만 곳곳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황사는 밤사이 동해상을 대부분 빠져나가겠는데요. 기류의 이동이 약해서 새벽까지는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되지만 대기의 흐름에 따라 농도가 매우 유동적이겠습니다.
내일 하늘 표정은 맑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들이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는데요.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0도에서 4도, 낮 기온은 12도에서 1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9도, 낮이 되면 울릉도와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포근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이 비는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 사학재단이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도 내 사학재단 97개의 법정 부담금 납부액은 전체 303억 원 가운데 39억 원으로 12.9%의 납부율을 보였습니다. 법정 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비롯해 4대 보험의 법인 부담금을 뜻합니다. 이번에 나홀로 시험을 치러 무리를 빚은 구미의 모 사립재단도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내야 할 법정 부담금 13억 9천여만 원 가운데 0.2%인 352만 원만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체납된 법정 부담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도로에 쓰러진 노인을 병원까지 모신 후 치료비까지 지불해 기감이 된 포항해양과학고 신대선, 진유석 군과 포항세명고 김영문 군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포항시 상대동의 한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김모 씨를 발견해 병원 응급실로 데려간 후 돈이 없다는 김 씨의 말을 듣고 병원비까지 대신 내주고 조용히 자리를 떠 시민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